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요즘 바빠졌습니다. 여러 곳에서 지금 선거 유세를 지금 하고 있는데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하기 위한 각종 유세들을 펼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공화당 후보들을 지지하기 위한 지원 유세들을 아주 바쁘게 지금 여기저기에서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이든이 하는 말, 트럼프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지금 기사거리가 돼서 나오고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하여간 어제 위스콘신에서 연설을 하면서, 어제가 노동절이었죠. 노동절 연설을 하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 마가 의원들, 우리가 딱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라든가, 맷 게츠라든가, 혹은 짐 조던이라든가 이런 마가 의원들을 일단은 이야기하면서 공격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공화당원이 마가 공화당원은 아니다. 그런데 모든 공화당원이 그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내 경력 내내 주류 공화당원들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다. 정치 생활을 4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연방 상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40년 동안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공화당원과 협업을 했던, 그리고 싸우기도 하고 또 타협하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봤겠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공화당원은 전부 다 마가는 아니다. 사실입니다. 공화당원 전부가 다 마가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가치를 더 중요하게, 특히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공화당원들이 꽤 있고요. 물론 마가 정치인들도 자유를 중요하게 이야기하긴 하는데, 근데 다른 것보다도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트럼프의 마가 아메리카 포스트 정책하고는 약간 선을 그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주 들었던 표현이죠. 라이노, 무늬만 공화당원이, 이름만 공화당원은 이제 라이노라고 하는데, 이렇게 라이노들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공화당원이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은 오히려 공화당의 보수적인 정책보다는 민주당 쪽하고 야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100% 공화당원 정치인들이 전부 다 마가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극단적인 마가 공화당원들은 분노, 폭력, 증오, 분열로 가득 차서 퇴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게 바이든이 한 공격이고요. 이 같은 바이든의 공격은 그의 정적들에게 더 강한 펀치를 날림으로써 다가오는 선거에서 민주당원들이 선거운동에 한 모멘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팍스뉴스에서는 분석했습니다. 바이든이 지금 세게 나가고 마가 공화당원들을 막 공격을 해서 그들을 극단주의자로 몰아버리고, 이 극단주의자들은 미국의 해가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아예 레이블링을 딱지를 딱 붙여놓으면, 그러면은 미국의 유권자들 중에서 아는 사람들은 바이든이 틀린 말했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하겠지만, 잘 모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이든이 한 말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이든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게 사실이다. 이러면서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뒤따라 나오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이든은 최근 반쪽 파시즘을 받아들인 공화당원들을 비난했는데, 지난 목요일 필라델피아에서 연설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등과 민주주의가 공화당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난주 목요일에 필라델피아에서, 그때 한참 이 연설하고 나서 범국민적인 반항이 있었죠. 이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이냐 이런 말이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 다음에 목요일날 그렇게 연설해놓고 필라델피아에서, 그리고 금요일날 바로 백악관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은 그런 말이 아니다. 트럼프 지지자라고 해서 전부 다 트럼프 지지자라고 국가의 위협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 지지자가 다 국가의 위협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금요일날. 그래 놓고서는 어제 월요일날 또다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위스콘신에 가가지고
마가 공화당원들은 분노, 폭력, 증오, 분열로 가득 찼다. 지금 이제 재밌는 표현이 나왔는데 세미 파시즘이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세마이 파시즘, 이거는 파시즘이라고 몰아붙였다가는 정말 본격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 마가 정치인들을 니네는 파시스트야 라고 이야기했다가는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고 세미 파시즘, 그러니까 한 반쪽 파시즘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것인데, 결국은 말이 반쪽이지 결국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고 있는 이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마가 정치인들과 마가 유권자들, 이 사람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파시스트라고 공격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말은 뭐 세마이 파시즘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네. 바이든은 목요일에도 모든 공화당원의 과반수조차 마가 공화당원이 아니다. 공화당 전체 중에서 마가 유권자는 절반도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그러나 공화당은 전반적으로 도널드 트럼프와 마가 공화당원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고 주도되고 있고 위협받고 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연설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향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트럼프 진영에 대해서, 그리고 마가 유권자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너희는 공화당 내의 주류도 아니면서, 과반수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공화당 전체를 갖다 뒤집어 씌우고 있다. 그래가지고 공화당 전체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는 너희들은 극우파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 겁니다. 극우파 파시스트들, 이런 식으로 지금 정의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 이 공격을 잘 받아내야 됩니다. 이 공격을 잘 받아내지 못하면 진짜 트럼프 지지자들이 극우주의자들, 파시스트들로 몰락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공격이 없었던 건 아니죠. 예전에도 계속 이런 비슷한 공격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공격들은 주로 트럼프에 초점이 맞춰져 왔었던 것인데, 지금의 공격은 아예 광범위하게 공화당 내에 있는 트럼프 지지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격을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싸잡아서 이야기한다. 싸잡아서. 과거에는 트럼프 개인을 놓고 너 백인 우월주의자지 라고 이야기했던 거였는데, 너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을 네가 지지하고 있지, 그들을 조종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쏘아붙였었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트럼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이들은 파시스트다라고 지금 쏘아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가 있으면 정당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중간자적인 역할에 서서 국민들을 대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대통령의 자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의 최근의 행보들은 완전히 민주당원, 그것도 그냥 민주당원이 아니라 사회주의 민주당원, 완전 급진 좌파의 수괴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지금 망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게 잘못된 급진 좌파 정책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망가져 온 것인데, 그런데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지금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총력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국을 분열시키는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고, 더더군다나 상대방을, 자기네들이 극좌인데 상대방을 그냥 극우로 밀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그래서 지금 국가를 완전히 양분화시키고 양극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최근에 계속 보여주고 있다. 대놓고 지금 국가 분열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언론에서는 이제 이 위스콘신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지금 타겟이 있었다. 런 존슨 상원의원이 지금 타겟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런 존슨 의원은 굉장히 일을 열심히 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좀 계속 뒤처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Real Clear Politics에 따르면은 존슨 의원의 평균 지지율이 45.7%로 나오는데요. 이건 지금 민주당 후보인 만델라 바런스의
만델라 반스가 지금 50%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4.3%포인트 뒤처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나마 저희가 위로를 삼는 건 뭐냐면 8월 달에 3번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차이가 7% 이상 났었고요. 두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5%, 세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2%대로 이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이 4.3% 차이 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란 존슨 의원을 좀 더 강력하게 지지해 주고 공화당 후보들이 좀 더 공화당원들이 결집할 수 있게 구심체 역할을 해주면 어느 정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로 점차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지금 이제 인식하고 있겠죠.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점점 거리가 좁혀지고 있네라고 인식하고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해서든 란 존슨을 깨부숴야 돼. 란 존슨을 깨부수기 위해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민주당 후보인 만델라 반스가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 것인가? 그 전략에 바로 나왔던 게 공화당 내의 내분을 조장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스콘신에 가가지고 한 연설에서 그 전주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사이에 여론의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월요일 날 그 주제를 끄집어내가지고 마가 정치인들은 다 이 나쁜 놈들이다. 아주 그냥 분열을 조장하는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지금 마가 정치인을 욕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은 위스콘신에서 그 말을 한 이유는 란 존슨 때문이었다. 란 존슨도 대표적인 마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결국은 공화당 내에서 마가와 마가 아닌 공화당원들 사이를 자극해가지고 그 공화당이 내분에 빠지게, 내홍에 빠지게 만들어서 민주당이 이익을 보겠다라는 전략에서 나온 이런 발언들이다. 이제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 문제들을 좀 더 봐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뉴스앤포스트.com 웹사이트 기사에다가는 릭 스캇 의원에 대한 이야기도 올려놨는데 왜냐하면 이제 마가 정치인들을 욕하면서 구체적으로 지목했던 이름 중에 하나가 릭 스캇이었기 때문에 플로리다주의 릭 스캇 상원의원은 미국을 다시 정상화하기 위한 12가지 방법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플랫폼을 제시를 해 놓았고요. 그 내용 중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보장하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이것을 연장할지에 대한 투표를 하도록 하자. 이러한 구상을 밝혀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보장제도도 그렇고 메디케어도 그렇고 메디케이드도 그렇고 이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이 복지 사업이라는 것이 과연 이 범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좀 신랄한 내부 비판, 재정립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가야 될 방향 좀 필요하고 어느 정도 국가가 이러한 것들을 기여해야 되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게끔 만들어 놔야지 영구적으로 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폐단들을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회보장 이런 것들을 5년마다 한 번씩 의회에서 다시 검토하고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검토하고 앞으로 이걸 계속 연장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용을 얼마만큼 더 지불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결정하게 의회가 그걸 다루겠다라는 이러한 구상을 내놓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강력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지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은 한번 베풀기 시작하기는 어려워도 한번 베풀기 시작하면은 이거 끝까지 가야 되는 특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주다가 안 주면은 국민들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릭 스캇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에 한 번씩 점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상당히 용기 있는 제안인데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게 이제 국민들을 괴롭히기 위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민주당 쪽의 정책들에서 특별히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진짜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숙고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낙태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대법원에서 보수적인 결정을 내린 것들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민주당 쪽의
표심을 지금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이야기도 바이든이 했고요. 하지만 이제 공화당원들은 인플레이션 쪽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결국은 바이든플레이션이다 이거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1월에 취임하자마자 바로 추진해가지고 3월 달에 의회를 통과시킨 미국 구조법, 아메리카 레스큐 플랜, 이것이 결국에는 엄청난 돈을 시중에 뿌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형성이 된 것이다. 이건 경제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인플레이션의 원흉은 바이든이다. 최근에는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것도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겼으면 부추겼지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았을 때 경제의 실패,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공화당원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케빈 맥카티 하원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가 좀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 달 월급을 통째로 뺏어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죠.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렇다. 인플레이션이 거의 10% 가까이 올랐는데 8%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까? 12달 중에 12달 월급 받은 거에서 8%가 물가가 올랐으면 한 달치 월급을 통째로 뺏긴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것보다 한 달치 돈 없이 사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에 집중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저희가 이제 11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좀 2년 전과는 다르게 현명한 판단들을 내려주시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